등장 시점 이걸 놓고 엇갈리는 시선입니다. 바라보는 관점, 약간 평가 이게 다르다는 거죠 지금요. 어제 김건희 여사 약간 이 해외 VIP들 뭐 해외 총리 캄보디아 총리였습니다. 내외가 있었고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한 거거든요. 참여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오늘 양국 정상 공식 오찬에 양국 네 분이 함께 참석해서 오찬 행사를 가졌고 그 직전에는 훈마넷 총리의 여사 배우자와 별도로 친교 환담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자, 저렇게 사진도 공개되고요. 그거에 대한 뭐 대통령실의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자, 화면 좀 볼까요?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153일 만에 공개 행보입니다. 물론 그 전에 여기 밑에 보시면요. 밑에 아래쪽에 있죠. 한 루마니아 정상회담, 한 앙골라 정상회담 이럴 때도 행사가 있었을 때 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진이나 내용이 공개가 안 됐습니다. 비공개였어요. 그냥 어떤 일정에 참여했다 정도만 알려진 거죠. 자, 그런데요. 지금 보면은 지난해 12월 이후입니다. 지금 첫 공개 행보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에 앞서서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했죠.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약간 사과하는 발언이 있었죠. 그리고 조금 지난 13일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캄보디아 정상 관련된 일정이 공개가 된 겁니다. 공개 일정이 있었던 거죠. 자, 이거를 놓고요. 지금 여야가 아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무려 153일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총장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검찰 인사가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방증 아닙니까? 딱딱 톱니바퀴 맞물려 가듯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도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저절로 들지 않겠습니까? 오얏나무 아래에서 가끔 고쳐 맬 게 아니라 오얏나무 열매를 미리 따놓고 가끔 매는 척하는 것 아닙니까? 15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영부인의 역할에 익으면 집에서 그냥 옛날 표현대로 하면 밥하고 빨래하는 역할만 하는 게 맞습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이미지, 특히 국제 외교에서의 역할 신중하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공개 행보가 나온 시점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각. 그러나 국민의힘 내에서는요. 아니 이거 당연한 공개 행보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왜 이상하게 봅니까? 이렇게 시선이 완전히 달라요. 수영주 소장님. 네. 자, 지금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일정을 소화한 거잖아요. 어떤 이 외교 관련된 일정인데 이 일정에 대한 사진, 내용이 공개된 이 시점,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참 고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는 이 일정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최근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5월 2일 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수사, 주가적 수사를 신속하게 하자 지시가 있었죠. 지시했고요. 송경호 지검장을 필두로 해서 신속하게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월 말까지 정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송경호 지검장의 수사팀을 대통령실에서 재가를 해서 공중분해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창수 지검장을 바로 이 신임해서 올려요. 예. 그리고 나서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서울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이게 참 이걸까지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로 수사에 초점이 맞춰졌던 5월 말까지 그리고 최종 목사까지 소환했던 김건희 여사의 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갑자기 이창수 신임 지검장이 오면서 김정숙 여사의 수사로 시환이 됐다. 이슈가. 그러면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를 하면서 뭔가 마음의 짐을 턴 것 같은 느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배우자를 배려하면서 사과 플러스 수사팀 교체까지 하고 그러니까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여보 좀 이제 편안하게 공개 행보를 하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점에서는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이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를 이제 점점 스물스물
공식화하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하시는 거 좋습니다. 뭐 조정훈 당선인 말대로 에이 집에만 있고 뭐 본인 숨어서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용한 내조 하실 거 아니면은 나오셔서 공개적으로 했으면 이제 검찰에 나오셔서 최재형 목사 저기 조사 받았으니까 예. 나오셔서 공개 조사를 받으시면 이 또한 뭔가 좀 국민들 앞에서 떳떳한 모습으로 예. 보여줄 수 있는 영부인의 자세가 아닐까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영주 소장도 말씀하셨고 앞서서도 뭐 민주당 관계자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은 뭔가 이 시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의심하는 듯한 분위기잖아요, 지금요.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내놓은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관계자가 설명을 한 건데 외교 행사는 국가 이익이 걸려 있고 상대도 있다. 언제까지나 비공개로 진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나온 거다. 앞서서 두 차례 어떤 정상들의 방문 때도 만났는데 그땐 공개가 안 됐거든요. 내용 자체는 뭐 사진이나. 근데 이번에 공개한 거는 언제까지 비공개로 할 수는 없는 거다. 적절한 시점이 돼서 나온 거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점. 저는 저 설명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진 공개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보면 총선이 지나고 나서 루마니아하고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일정을 다 수행을 했지만 사진이 공개가 안 됐죠. 내용이나 뭐 사진은 알려지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공개가 안 되니까 공개를 안 한다고 또 야권에서 뭐라 그래요. 왜 공개를 안 하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상회담에 뭐 관련해서 상대국의 그 정상 배우자와 외교를 했으면은 그 일정을 공개를 하고 사진을 공개를 해야지 왜 안 하냐고 비판을 했고, 그다음에 루마니아하고 정상회담한 이후에 또 앙골라하고도 있었죠. 뭐 앙골라하고 정상회담하는 게 국민적으로 큰 관심사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개를 한 것이죠. 그러면 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을 했는데 뭐 상대국과의 어떤 외교적인 뭐 예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공개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의 배우자는 선출된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정치적으로는 역할을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정상 외교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사실은 국제 외교 예양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의존적으로 일정한 역할이 관례상 부여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걸 했다면은 또 공개를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될 일이고, 이걸 자꾸 무슨 검찰 인사하고 엮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훈요. 지금 소영주 수장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김정숙 여사 관련된 수사가 지금 갑자기 또 뭐가 이렇게 부각이 되고 뭐 빨라지는 거 아니냐 얘기를 잠깐 하셨거든요. 그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자꾸 이제 지검장 교체와 수사의 내용을 엮어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예. 자, 전주지검에서 원래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그 타이 이스타젯 예. 취업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전주지검장을 교체를 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러면은 전주지검장을 교체를 한 것이 그 문 전 대통령 사위 의혹 사건을 대충 수사하는 의미로 교체를 했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잖아요. 중앙지검장을 교체를 한 것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예. 만 2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면은 교체 타이밍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교체를 한 것이 뭐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대충 수사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미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어서요. 예. 그것은 어느 누가 대강 수사라고 지시를 한다고 한들 예. 대충 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 이게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조사가 소환 조사가 있을 것인가, 어떤 결론을 낼 것인가, 뭐 이런 것 쪽으로 이제 관심의 시각이 이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새로 이제 취임했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뭔가 귀를 잡는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기초로 사안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열심히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있다 하고 죄가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됩니다. 자, 김진욱 전 대변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향후 이 수사 어떻게 될 걸로 지금 전망하고 계세요? 글쎄 뭐 제대로 되겠나 하는 의심은 사실 좀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그다음에 민정수석 만들고 그리고 검찰총장이 패싱한 검찰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여사가 바로 공개 일정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러는 과정 속에서 사실 여사가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들이 말끔하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여사가 공개적인 일정을 시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마도 다음 주쯤에 요번 검사장급 이하의 예. 이제 중간 간부들 인사가 이제 후속 인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부장검사 얘기가 있죠, 지금.
지금 1차장, 4차장 검사뿐만 아니라 예. 그 밑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검사들, 평검사들의 예. 인사까지 만약에 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얼만큼까지 있는지 거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지금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검사들까지 교체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예. 이것은 더 이상 여사에 대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의지가 매우 박약해진 거다라고 밖에 평가할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금 전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식의 발언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취임식에 앞서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포함한 검사장들이 오찬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검찰총장이 뭔가 얘기를 꺼냈는데 그건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그러니까 검사장, 여기에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장도 있었던 자리인 거예요.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 가시밭길 얘기를 좀 새 검사장들 앞에서 저 얘기를 지금 그러면 뭐예요? 여기 오신 분들 가시밭길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이런 뜻인 건가요? 그리고 매 순간 고난, 역경의 가시밭길 사이에서 꽃과 열매를 키우는 보람을 찾을 수 있으니 자긍심을 잊지 말라.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윤기찬 부위원장 가시밭길을 검찰총장이 강조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본인이 이제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단계부터 쭉 정치권의 이력을 봐왔기 때문에 예. 사실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하는 그 검사장들 지휘하는 검사장 입장에서 보면 쉬운 길은 아니죠. 야당에 대한 수사는 또 야당에 대한 수사대로 또 이재명 당대표 얼마나 반발 많이 하셨습니까? 예. 또 여당에 대한 수사는 또 여당에 대한 수사대로. 그러니까 정치권에 대한 수사는 일단 가시밭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과를 얻어내는 그러면 것이 저 가시밭길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보편적 가시밭길을 말했다 이 뜻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어렵다. 그런데 열매라는 것은 사실은 예. 저 열매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면 열매겠지만 예. 만약에 그 성과를 얻어낸다는 것 자체를 열매 삼는다 그러면 저희가 검찰 만능주의에 대한 여야 반발에 대해서도 또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죄진 사람은 죄를 밝혀내야죠. 그런데 억울한 사람의 경우는 또 죄를 털어줘야죠. 예. 이런 식으로 원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무고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열매라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 그냥 실체적 진실과 상관없는 예. 뭔가 열매를 찾는다 그러면 그것 또한 예전에 대한 검찰에 대한 비판을 다시금 또 되돌리는 돌이키는 이런 오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또 하나는 지금 이원석 총장이 말씀하신 저 부분은 박 법무장관과의 말씀과 대비해 보면 예. 내가 원하는 대로 인사가 안 됐다 그래서 그 인사가 잘못된 거냐 또 그건 아닐 수 있는 거죠. 총장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또 잘한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승진하거나 그런 보직으로 가는 걸 또 원하실 수 있죠. 예. 근데 그게 다 반영이 안 됐다라서 그 인사가 잘못된 것이냐 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상당히 주관적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그냥 좋겠다. 그래서 요 주제 마지막 질문 제가 윤기찬 부위원장께 추가로 하나 드리면 지금 검찰 내 이 고위직 인사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후속 인사, 그 밑에 직들에 대한 인사, 뭐 차장 검사들 얘기 나오는데 특히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안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1부장, 반부패 2부장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거기 부장이나 검사들이 교체된다면 이거 더 민주당에서 얘기가 나오고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체되는 그 이유나 경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예컨대 지금 송경호 중앙지검장의 경우에는 5월 18일인가 2년 전 2022년도 5월 18일인가 23일째 인사할 겁니다. 예. 그건 2년이 됐어요. 예. 원래 1년마다 바뀝니다. 차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부장검사가 예를 들어서 예. 난 더 하겠다. 이런 의사를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뀔 연한이 안 됐는데 바뀐다. 이제 8개월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반부패 예. 부장 같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꾼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또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도 안 바꾼다. 그럼 파견을 또 시켜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이런 이제 부장급들은 또 파견 나가서 인사가 있고 파견 나가서 예.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인 인사라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바꾸시가 안 되는데 바꾼다 그러면 또 이건 오해 여지가 없잖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인사 기준에 따라서 바꾼다 그러면 일단 예. 그거 갖고 저희가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사하는 것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말씀하세요.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번 인사 처리돼서 2년 동안 송경호 지검장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리고 송경호 이 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 이 수사를 5월 말까지 털겠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5월 말을 못 기다려 줍니까? 법무부 장관이 왜 이걸 묵살하고 최영재 목사를 불러서 수사를 하고 이 수사를 털기까지 한 16일 남았는데 예. 왜 이 수사팀을 해체를 하죠? 이런 부분들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인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얘기하면 이 수사를 털어주겠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이든 송경호 지검장이 내심 백번 양보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 이 중간에는 뭐가 있냐. 김건희 여사가 불가피하게 대면 조사, 검찰 출두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절대 그걸 용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인사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저는 상식적인 접근이 뭐 다들 국민들이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그 검찰은요, 제가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물론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예. 직무 명령권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같은 결과를 이끌어내야 되는 게 검찰 동일체 원칙이에요.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인사를 3번 한 이유도 수사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나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저 원전 사건이나 아니면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예. 문제들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그 당시에는 그 인사가 적법한 인사였고 지금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사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고 인사가 영향을 미쳤다라는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나오면 그때 비판하는 게 근데 맞지. 그때 국민의힘에서 검찰 인사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이 이렇게 개입할 게 아니에요. 그때 국민의힘에서 추미애 장관의 인사를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요. 권력범죄 수사팀을 교체하는 건 직권남용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민주당? 그러니까요. 네.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관행에 대해서 그때는 그렇게 직권남용이라고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직권남용에서는 이제 와서 본인들이 하니까 잠깐만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지금 시차를 두고 반복되는데 입장이 왜 완전히 다른 겁니까? 서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지금 장관의 그럼 저 예. 수사지휘권을 3번씩 저희가 했나요? 또 안 그러니까 했잖아요. 거기까지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현재 상황 자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네. 대통령실이 이렇게 16일을 앞두고 그걸 못 기다려준다는 거를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냐고 그거죠. 5개월을 기다려줬어요. 아니 그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2023년도 11월 달에 고소했나요? 12월 달에 아니, 고소한 이원석 사건이에요. 검찰총장이 늦게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정확하게 28일 만에 왜 끝냈다고 그때 약속을 합니까,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사를 왜 그걸 방해하기 못 위한 기다려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다음에 2020년도 4년 지났어요. 도이치모터 사건은. 예. 일반인들 같으면 난리가 났어요. 왜 인사 처분 얘기를 안 하고 합니까? 있습니다. 인사 얘기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갖고 지금 수사 얘기를 이해하는 게 하는 게 아니고 아니라 인사 얘기를 결과를 보고 부분이 따져야 아주 돼요. 이상한 것 같고 그냥 갑자기 뒤늦게 그냥 치열하게 지금 왜 인사가 그때하고 지금 뭐 다른 겁니까? 왜 입장이 달라졌습니까? 이 얘기를 주고 받쳤습니다. 알겠습니다.